오늘은 인권위원회 사망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인권 탄압이 있는 곳에 위원회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정작 국가권력기관, 즉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즉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 인권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날입니다. 향후 간리에서는 대한민국을 특별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결정이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을 아마 아쉽게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이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적 언사가 난무한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라면 원칙과 법과 또 기존의 사례와 판례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견을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충상 위원 그리고 강정혜 위원은 분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강정혜 위원은 심지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것을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갑작스럽게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 표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가 진행됐던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장 안에서도 폭력적 언사들과 분위기들이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이 3명의 의원들도 이곳까지 올라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시진핑 주석을 이재명 대표를 욕 한번 해봐라. 그 욕하면 들여보내주겠다. 이런 사상검증에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달라진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폭력이 승리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강하게 반대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안건 안에는 헌재를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었던 신념과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그 헌법재판관의 모든 걸 부정했습니다. 향후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혹은 판단하는 그런 상황 정치를 하게끔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재의 판단을 인권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되는 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심지어는 법원장에게 불구속 재판을 권고하라라는 내용까지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해서 구속된 사람들도 인권위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풀어주라고 권고하실 겁니까? 사법부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인해서 난도질 당했습니다. 국가 망신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은 나를 지켜주겠지. 그리고 사법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하는 마지막 그 선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부정하는 행위들을 오늘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친정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미화 의원님.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내리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은
제가 몇 시간 동안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독립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꼼수 정치를 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참담합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영원 의원, 더 이상 인권위원 그만하시고요. 오늘 했던 모든 언행은 그냥 사퇴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합류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할 소리를 수시간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오늘 이런 결정은 우리 국민들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윤석열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한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등 이 안건을 쪼개기 상정해서 통과시킨 바로 그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자살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떼야 되고요. 윤석열 내란 세력 국선 변호인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짓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을 가치 있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안건 중에서 군인들에 대한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에 대한 인권 직권 조사를 하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안건도 부결됐습니다. 오직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인권 관련된 안건만 통과됐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권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의 인권, 그리고 나머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인권이라는 거죠. 이분들께 권고합니다. 윤석열의 인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올여름에 파리 모기의 생명권을 위해 집에서 절대 F킬라 사지 마세요. 그리고 조폭의 인권을 위해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찬성 표결하신 6명의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는 다 없애도록 하시죠. 도둑의 인권을 위해 절대로 도둑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고 재판은 지연시켜야 된다라는 결정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재판은 지연시켜라 라는 결정을 인권위원회가 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원회는 오늘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한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자살한 겁니다. 네, 이상이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단체들이나 직원들이 막아서 인권이 아예 상정이 안 됐었잖아요. 열리지가 않았었는데 그때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회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수시간 동안 계속해서 회의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위원장께서 연다고 하셨으면 충분히 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오늘은 뭐 어쨌든 회의가 열렸고 뭐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혹시 뭐 그 단체들이 좀 저지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결론이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글쎄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오늘의 상황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되죠? 제가 이제 운영위에서 지난 1월 17일 운영위 때 인권위 그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충상 의원에게 왜 이거 그 상정 안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내용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는
안창호 위원장이 상당히 처음부터 수정 의결의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마치 부결할 것처럼 사람들이 빠져 있었지만 결국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의원, 강정혜 의원이 합류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수정의 뜻을 갖고서 회의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안건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회의 진행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인권위가 또 인권위원들이 국회를 기망하고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회의를 이렇게 연장하면서 인권위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수정하는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각본이 있었지 않았나,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잠깐, 그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시민들께서 내가 계엄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진정을 한 350여 분 정도가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를 접수를 하려고 2시에 기자회견을 다 예정하고 있었는데 보수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민사회 단체 분들께서 행여나 우리는 그들과 생각이 다르지만 행여나 현장에서 폭력적 사태나 어떤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거나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뭐 그 회의실에 들어오고 말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오늘 그야말로 이 그 의결안을 저지하고자 했었던 혹은 반대하는 분들께서는 폭력적 사태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 하는 판단하에 오시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 과정을 다 보셨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하는데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 같았죠. 마지막에 안건을 쪼개고 이렇게 하면은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결국 최소한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쪼개기 안건 상정을 하고 흥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오늘 생각하고 있는 분은 김용원, 안창호 이 두 분일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전리품 챙기기에 발을 걸친 강정혜 위원도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충상, 한석훈 두 분은 뭐 원래 그러셨던 분이라 그런데 오늘 그 챙긴 전리품이 독이 돼서 다 돌아올 겁니다. 예. 무슨 인권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동네에서 무슨 뭐 흥정하는 거, 시장판 흥정하는 것만도 못 하잖아요. 원칙이 어디 있고 거기에 가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보세요 오늘. 예. 요거 하면 동의해 주시겠어요? 요렇게 문구를 바꾸면 동의해 주시겠어요? 이유는 다 빼주세요.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품격과 최소한의 절차 준수도 없었다. 이 부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좀 다시 들여다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